지사팀 김석현 TFE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업 개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AI 밸류 체인을 보시면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GPU와 HBM 중심 학습 인프라가 선행되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ASIC라는 맞춤형 반도체 칩의 등장으로 시스템 레벨 최적화 및 수직 계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데이터 센터발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면서 전력 쇼티지가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가 2026년 금년에도 계속 이어지며 전력 그리드 에너지 자본재 밸류체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전력이 문제입니다. IEA에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23% 추가적인 전력 수요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발 전력 소비량은 연평균 15% 이상씩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전력 생산과 데이터 센터 소비 전력 성장률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이 기울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전력 생산 증가율에 비해서 데이터 센터의 소비 전력 성장률이 훨씬 더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신규 원전, SMR 등 이제 다양한 플랜트를 종합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력의 총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어떻게 쓰느냐, 즉 효율성 개선도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구리에서 광 케이블이 새롭게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의 구리선을 사용하는 이유는 광 케이블에 비해 저렴한 가격 경쟁력 때문이었는데 최근에는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 구리선을 사용하다 보면 신호 손실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가속기와 같은 추가 장비의 수요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추가 가속기까지 쓰게 된다면은 이제 광 케이블에 비해 가진 이점이 모두 없어지기에 다음과 같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광 케이블이 구리선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광 케이블은 실리콘 포트닉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 방식의 로드맵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식인 플러거블은 최소 4곳 이상의 병목 현상이 발생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서브스트레이트라는 보조 기판, PCB라는 메인 기판, 포트 케이지는 그 포트, 플러거블이니까 꼽는 방식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거고요. DSP 같은 경우 신호 변환기, EM에는 레이저가 나가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폭죽 신호를 보시면 여기서 모두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학 엔진과 칩을 함께 합체한 패키징한 CPO 방식이 대두되었습니다. CPO 방식은 플러거블 대비 약 70% 전력 소모 절감이 가능한 장점을 가집니다. 결론은 실리콘 포트닉스가 이제 다음 반도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리콘 포트닉스의 전체적인 시장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25.3%로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CPO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포트닉스 시장 규모보다 더 큰 CAGR인 28.9%를 보이며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CPO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회자되고 있는 HBF라는 TSV 기술을 사용하여 HBM처럼 낸드 플래시를 적층하여 용량을 늘린 HBF라든지 기존의 스마트폰, 태블릿에 최적화된 LPDDR5X 램을 이제 모듈화하여 압축한 데이터 센터 서버용 소캠2 등 차세대 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차세대 칩과 기술이 등장하며 상용화 직전 단계인 테스트 시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단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CPU 칩 같은 경우에는 개당 예상 가격, 즉 ASP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그 브로드컴의 일부 CPU 칩은 단가가 7만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아주 막대한 가격을 보유 중입니다. 칩의 ASP는 제조사의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결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조사는 영업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즉 영업이익률을 사수하기 위해 더욱 정교한 테스팅 기술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FE는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테스트 공정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동사는 핵심 부품들을 테스트 부문 4개 공정 모두에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테스트 공정 턴키 기업입니다. 동사의 재무구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출 구조입니다. 동사의 COK, 소켓, 보드로 나누어져 있고 이 중에서 보드가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수출 비중입니다. 보시면 수출 비중은 적거나 미미하게 상승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걸 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싶으시겠지만 동사의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준으로 작년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서면서 막대한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 이제 수출 비중이 조금만 변해도 액수로는 큰 액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사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이제 기타 비중이었던 12%가 20%로 고객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내세우며 이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COK는 핸들러 내에서 개별 칩을 소켓에 정확히 안착시키고 분류 과정에서 칩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정밀 이송 툴을 의미합니다. 테스트 소켓이란 반도체 칩의 단자와 테스트 보드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 부품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엔 2019년 일본의 JMT 회사를 인수하며 러브소켓 원천 기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 국내에 러브소켓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SKC의 자회사인 ISC와 동사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러버소켓의 장점은 포고핀 대비 고속 데이터 전송 시에도 신호 손실이 적다는 우위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보드는 동사의 저손실 소재와 특수 회로로 설계되어 테스터에서 나오는 신호를 칩으로 전달하고 칩의 결과를 장비로 보내는 인터페이스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는 이제 테스트 공장 가운데서 모두 사용되는 그 COK 테스트 보드, 테스트 소켓을 전체로 공급하는 국내 유일의 턴키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이제 리노공업 ISC는 테스트 소켓만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 테스트 소켓만을 공급하는 것의 단점은 이제 계속해서 칩의 공정이 미세화가 되고 신호가 점점 빨라지면서 테스트에 조그마한 오차만 발생해도 신호 손실이 많다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품을 맞춤형 턴키로 생산하기 때문에 호환성에 있어서 우수한 면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경쟁사 대비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1.6TB급 데이터 전송 속도를 들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 전송 속도는 800GB에서 1.6TB 그리고 3.2TB 그 이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1.6TB의 속도에서 그전 금속판을 포고핀 방식은 신호 손실이 너무 커서 테스트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너 공업이 있는데 이는 TFE와 ISC로 하여금 실리콘 러버 소켓의 기회윤회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1.6TB는 신호가 너무 예민해서 소켓과 보드를 따로 설계하면 필연적으로 신호 간섭이 생깁니다. 따라서 ISC와 달리 TFE 같은 경우에는 소켓과 보드, COK를 모두 제작하기 때문에 실제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은 천문학적으로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6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는 6천억에서 6,300달러로 전망되며 이 중 75% 가운데가 AI 인프라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 인프라가 선행되려면은 차세대 칩이 필요하고 차세대 칩을 이제 출시하기 위해서는 테스트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이제 동사에게도 막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캐파 증설을 통한 QA 증가입니다. 2025년 1월 20일 동사는 143억 규모의 신공장 준공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나증권, IBK 투자증권 등 일부 리포트에서 신공장 완공 시 기존 캐파 대비 2배 증가로 일관되게 전망하고 있으므로 저도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캐파를 2배 이상 증가한다고 2배 증가한다고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 매출액 증가를 보시면 현재 매출 대비 약 110%의 성장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본 수익률의 경우 49%에서 98.6%의 밴더를 가지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상세 계산식은 부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표준 턴키 밴더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CPU 생태계를 주도하고 칩을 직접 설계,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브로드컴, 마벨, 엔비디아 딱 세 곳밖에 없습니다. TF의 CEO인 문성주 대표님은 한국경제와의 인터뷰에서 TF가 CPU 관련 칩을 포함해서 전체 23개 R&D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CPU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딱 이 세 곳밖에 없기에 만약에 동사가 지금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3개 중에 하나라고 예상됩니다. 한 곳의 퀄 테스트만 통과해도 글로벌 CPO 시장의 메인 벤더사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며 만약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이상과 협력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메인 팩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부장 기업은 재고 자산이 많아질수록 머지않은 시기에 실적이 폭발하는 케이스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은 거의 주문 생산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인데요. 동사의 재무상태표를 보시면 제공품, 재고자산, 매출 채권이 3박자 모두가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공품의 증가 같은 경우에는 제품 완성 전 제작 중인 제품을 의미하므로 가동률에 직결됩니다. 재고자산의 증가는 고객사로부터 발주를 받거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원재료를 쌓아둔다는 의미이고 매출 채권의 증가까지 고려했을 때 재고자산의 증가가 수재에 의함을 입증하고 주문 들어오는 속도가 팔리는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외 매출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고객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대표가 직접 언급한 R&D 프로젝트와 재고자산 및 제공품 폭증으로 동사가 이제 글로벌로 진출, 해외로 진출하고 있다는 표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리스크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최근 가장 AI 시장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사모신용의 공포를 뽑아봤습니다. 모두 아시는 블루아울, 블랙스톤, 블랙락 등의 펀드는 환매 요청에 솟구쳐서 환매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임원들의 재산으로 이 환매 요청을 받아들이는 등의 아주 극단적인 사례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AI가 버블이라고 의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AI가 버블이라면 사모펀드들의 대출 심사가 엄격해지고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이어 전방 산업들의 자금줄이 봉쇄되게 됩니다. 또한 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기 때문에 캐펙스가 강제로 축소되고 전방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리프라이싱되며 거품이 붕괴되게 됩니다. 하지만 후방 산업, 거기서도 테스팅 기업인 TFE는 양산은 줄어도 R&D는 멈출 수 없고 자본이 귀해질수록 불량은 곧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로 이제 해당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평가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다운 사이클이 시작되었을 때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전방 산업의 실적입니다. 이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후방 테스트 산업 중 동사의 피어 그룹인 리노공업은 오히려 영업이익률, 즉 마진율이 개선되는 체질을 보여줬습니다. 이 원인은 양산은 줄여도 이제 전방 기업들이 기존에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 있을 터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투자를 줄이게 되면은 악성 재고가 많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전방 기업들에게도 굉장한 이제 어떻게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악성 재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처분하고 이와 동시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빠르게 양산을 시작한다면 추가적인 기회 요인이 될 것이기에 R&D를 계속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PU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굉장히 칩의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직결되는데 불량이 곧 파산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로 테스팅 산업은 계속해서 중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차세대 반도체 HBM 온디바이스 AI로 PER 멀티플이 리레이팅된 리너공업과 ISC라는 선례를 바탕으로 PER 밸류에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2025년 예상 매출액인 1,069억 원을 최대 캐파로 가정하고 신공장이 올해 4월 완공 예정으로 2026년 연간 50%의 가동률을 가정하였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신공장 증설에 따른 연구개발비, 인건비의 계속적인 증가와 기타 판관비 증가를 가정하였습니다. 영업의 손익 같은 경우엔 금융손익은 모두 이자 및 외환손익, 예측의 영역이 아니므로 4개년도 평균 플랫 처리하였고 기타 손익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 임대료 수익 및 기타 손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4개년도 평균 플랫 처리하였습니다. 2026년 예상 EPS 1999.46원, 타겟 PER 40배임. 2026년은 본격적인 CPO와 소캠2, HBF 등의 차세대 칩 양산 시기입니다. 2023년 7월 ISC가 받던 40배에서 50배 PER 밸류에이션을 이제 할인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타겟 목표 주가 8만원, 상승 여력 36.05%,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2027년 같은 경우에는 CPO 등 차세대 칩 본격 양상 시점으로 보고 기존과 신공장 합산 전체 캐파 80%의 가동률을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1924점
2억 원을 매출액으로 가정하고 매출원가의 경우 신공장 가동률 증가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발생으로 인해 매출원가율을 전년보다 2% 낮은 62%를 가정하였습니다.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남을 반영하였고 영업의 손익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플랫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7년 예상 EPS는 2681.7원, 타겟 PER은 신공장의 본격적인 가동과 차세대 칩이 표준화로 정착함을 반영하였고 현재 HBM이 표준화된 지금 ISC의 포드 PER인 58배를 할인해서 반영하였습니다. 타겟 PER은 40배, 목표 주가 10만 7,300원, 상승 여력 82.48%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앞서 나왔던 질문을 이제 답을 해놓은 슬라이드입니다. 감사합니다. 브록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넘길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